우리가 체중 감량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중 감량할 때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 식욕을 억제를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을 격하게 해야 되는, 그러나 그게 내가 평생 지속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그런 체중 감량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평생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적인 체중 감량을 했더라도 그 행위가 평생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요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환자들은 체중 감소를 하더라도 요요 현상이 99%에서 온다고 되어 있고,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사람들은 요요 현상이 올 가능성이 99.9%니 비만 대사 수술에 적응이 되는 환자들은 체중 감량을 하고 요요 현상을 맞으면서 결국 최종 체질량 지수는 더 높아지는 악영향을 맞게 돼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비만 치료를 위한 비만 대사 수술이 시행됐다. 우리나라에 수술이 도입된 것은 90년대로 한때 미용 수술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임상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굉장히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과연 보험 안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도움을 되는가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근거와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만 대사 수술은 2019년에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등재가 돼서 지금 이제 건강보험을 받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늦은 것이죠. 2019년에 저희가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을 받을 때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최후로 남은 국가였었습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9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기점으로 비만 대사 수술은 변화를 맞게 됐다. 그렇다면 비만 대사 수술 후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수술을 받은 영준 씨의 영양 상담이 진행됐다. 위소매절제술 기준으로 수술 후에 한두 달 정도는 한 번에 먹는 양이 종이컵 기준으로 반 될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못 드시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한식 1인분 기준으로 하면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이 정도까지 늘어요. 그 정도 드시면 포만감이 딱 생기는 거죠. 보통은 탁 막히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나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는 느낌이 딱 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숟가락 딱 넣으면 돼요. 섭취량을 줄이는 동시에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술 후 몸무게 감량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비만대사 수술 이후의 목표 체중은 일단은 수술 이후에 평균적으로 체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초반 체중 대비 30% 정도 감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평균적인 수치고요. 외래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연령이나 아니면 체중 감량 이후에 느끼는 컨디션, 동반질환의 상태를 따라서 그 목표 체중은 개별화해서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죠. 이거는 성인이라면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죠. 과거에는 영양 부족의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비만이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가만히 놔두면 그러한 현실이라서 식단 조절을 반드시 평생 해야지 본인의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한 지 10년 됐습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체질량 지수가 내가 30이 넘으면 내 의지로는 못하니까, 제가 그때 28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법을 쓰면서, 물론 잘못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데, 일단 양을 줄이고 2년에서 5년 정도 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을 안 하면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